마른 당뇨인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것이 바로 체중입니다. 체중을 늘리려고 잘 먹으면 혈당이 확 오르고 또 혈당을 낮추려고 식단 관리, 운동 관리를 하면 체중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고민이실 거예요. 마른 당뇨인의 체중 증가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영양 식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른 당뇨인의 소화 기능을 고려하여 한의학적으로 체질에 맞는 잡곡을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당뇨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한의사 교은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마른 당뇨인들이 꼭 보셔야 합니다. 마른 당뇨인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것이 바로 체중입니다. 체중을 늘리려고 잘 먹으면 혈당이 확 오르고 또 혈당을 낮추려고 식단 관리, 운동 관리를 하면 체중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고민이실 거예요. 오늘 마른 당뇨인 살 찌우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체중인 경우 살을 찌워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 볼게요. 체중이 너무 낮으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영양결핍, 기력 저하가 쉽게 발생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골다공증의 위험성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에너지원이 부족해서 피로감도 쉽게 느끼고 무기력감,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느낌을 쉽게 받으십니다. 저체중인 경우 근육량과 체지방이 모두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근육량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육은 혈당의 저장고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이 잘 되고 또 인슐린 저항성도 낮아집니다. 지방은 적을수록 좋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내장 지방은 적은 것이 좋지만 피하 지방은 적정량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은 신체의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호르몬 조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적정량의 필수 지방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므로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체중을 늘리고 근육을 늘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칼로리 잉여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칼로리 잉여 상태란 흡수한 칼로리가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저체중 상태에서는 체내 에너지원이 부족해 근육 성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체중을 늘려서 에너지원이 충분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잘 챙겨 먹으면서 무거운 무게를 드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혈당을 많이 높이지 않으면서 칼로리를 충분히 흡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로. 탄수화물은 크게 단순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이 있는데요. 마른 당뇨인들은 항상 복합 탄수화물만 드셔야 합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통곡물이나 콩처럼 자연에서 나온 식재료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입니다. 이런 복합 탄수화물은요, 비교적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합니다. 단순 탄수화물은 설탕, 과자, 밀가루 등을 말합니다. 이런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오르게 하고 인슐린을 급격하게 분비하게 해서 피로감과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기 때문에 가급적 드시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단, 마른 당뇨인들은 소화기 기능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통곡물이나 콩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쌀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지방은 건강하게. 건강한 지방은 칼로리가 높으면서도 혈당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견과류, 올리브유, 아보카도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충분히 드셔보세요.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혈당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은 땅콩버터인데요. 땅콩버터에 대해서는 다음에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백질의 충분한 섭취. 단백질은 근육량을 늘리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은 내 체중 곱하기 1.2에서 2.0g 정도를 드시는 게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50kg인 마른 당뇨인은 50 곱하기 1.2인 60g에서 50 곱하기 2인 100g 사이로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적절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나옵니다. 제가 구글에 계란 한 개 단백질 함량이라고 검색해 본 결과인데요. 이렇게 계란 한 개에 단백질이 약 6.26g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제가 만약 오늘 계란을 3개 먹었다면 6.26 곱하기 3, 18.78g의 단백질을 섭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삼겹살의 단백질 함량도 검색해봤어요. 100g당 단백질이 9g이라고 나오네요. 오늘 삼겹살 200g을 먹었다면
먹었다면 단백질을 18g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먹는 음식의 단백질 함량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의 단백질을 먹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른 당뇨이신 분들은 하루 권장 단백질량보다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면 섭취량을 조금 늘려보시면 좋습니다. 충분한 양의 식사를 하는데도 체중이 자꾸 빠진다면 한의학적으로 혈허, 간허에 속하는 증상입니다. 간은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이자 근육을 주관하는 장부이기 때문에 간이 약하면 혈당이 쉽게 조절되지 않으면서 근육이 쉽게 빠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을 튼튼하게 해주는 한의학적 치료가 살을 찌우면서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체중이 늘면서 혈당이 감소한 수많은 케이스를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들은 마른 당뇨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근육량이 부족하다면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맨몸 운동보다는 무게를 드는 운동을 하셔야 효과적으로 근육을 키울 수 있어요. 체력이 아주 약한 경우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부하를 키워가시면 체력과 근육량을 모두 기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에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해서 혈당 변동을 줄이시면 식사량을 늘리셔도 부담이 덜합니다. 매 식후에 가벼운 걷기를 해주시면 혈당 안정화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마른 당뇨인의 체중 증가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영양 식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매끼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마른 당뇨인의 경우 보통 당뇨인들이 선호하는 잡곡밥을 먹는 경우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쌀밥보다도 혈당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쌀밥을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하지만 마른 당뇨인에게도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잡곡밥을 드신다면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을 함께 먹을 수 있어서 건강과 혈당 관리에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른 당뇨인의 소화 기능을 고려하여 한의학적으로 체질에 맞는 잡곡을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한 끼 한 끼를 대충 드시지 마시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50% 정도는 내 몸에 잘 맞는 음식을 꾸준히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음식은 내 몸에 건강한 혈액과 건강한 세포를 만드는 원료이니 당뇨 졸업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마른 당뇨인이라면 소음인 체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인은 체질적으로 위장 기능이 가장 약한데요. 그래서 종종 예민해지거나 신경이 날카로워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또한 체내 열이 부족하고 손발이 차가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마음의 안정을 돕는 음식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른 당뇨인들을 위한 잡곡밥 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찹쌀 현미입니다. 그냥 현미는 딱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찹쌀 현미는 찹쌀의 소화가 잘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과 현미의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영양 보충에 좋습니다. 둘째, 흑미입니다. 보라색의 음식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요. 이는 항성화 물질이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높습니다. 셋째, 기장입니다. 동의보감에서 기장에 대해 언급된 효능은 주로 소화기능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장은 비위, 즉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또 영양학적으로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신경 안정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를 밥에 넣어서 드신다면 푹 익혀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옥수수에는 마른 당뇨인들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탄수화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기능을 돕기도 하고 체내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특히 소음인이라면 옥수수를 통해 소화에 부담 없이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째, 수수입니다. 수수는 체내 습기를 제거하는 데 좋은 잡곡인데요. 보통 태음인들이 체내 습기와 담이 가장 많이 쌓이지만 소음인에게도 약한 소화 기능으로 인해 체내 습기와 담이 잘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수수를 섭취하면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율무입니다.
율무는 이뇨작용을 촉진하고요. 우리 몸에 체내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 잘 붓는 분들에게 이 율무를 추천해 드립니다. 7번째, 모든 콩류입니다. 모든 콩류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따라서 콩을 드신다면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하게 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 졸업을 하기 위한 식단은 오늘 추천드린 잡곡밥과 함께 다양한 채소, 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사람마다 소화기 건강 상태가 정말 다르다는 점입니다. 마른 당뇨인들의 소화기 상태도 정말 다른데요. 아무리 몸에 좋은 잡곡밥이라 하더라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피하시는 것이 혈당 건강에 좋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 20가지가 담긴 편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발송해 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당뇨 극복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니 꼭 신청해주세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거나 ARS 1877-8125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뇨 졸업의 비법이 담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